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다이어트, 절주, 금연. 네, 올해도 새해 건강 목표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워낙 비만이나 또 흡연, 또 음주들이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중년층 이상에는 관절 건강에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새해 건강을 위해서 세운 목표 반드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건강 지키는 좋은 습관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저희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청하시면서 틈틈이 스스로 건강 체크해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은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위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 저희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료 전화 열려 있습니다. 혹시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콜센터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요. 앞으로도 건강콜센터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관절 건강,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증 호소하는 부위하면 무릎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장님, 무릎이 아프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적으로 움직임을 가할 때 통증, 네, 그리고 부종, 그리고 마찰음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네. 무릎 관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뼈와 연골 그리고 인대가 복잡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움직임에서 자극을 유발하게 되고 네. 그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직 손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조직 손상이 염증과 그리고 동반되는 부종을 유발하게 되면 결국 관절이 망가지게 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도 역시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초기 단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표시한 건데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 그리고 중증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 허벅지 뼈와 그리고 종아리뼈 이 두 뼈가 이루게 되는 관절을 주머니로 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각 뼈는 각각 관절 연골로 덮여져 있는데 그리고 소량의 관절 윤활액이 그 주머니 안에 들어 있어서 정상적인 움직임에서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초기 관절염에서는 움직일 때 통증과 함께 관절 주머니에 물이 차는 부종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초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쉬거나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면 이런 관절 부종은 정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부종이 계속 반복되거나 한 번 생겨서 계속 지속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손상은 관절 부종이 계속 지속되면서 관절 연골 자체의 물리적 성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관절이 원래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떨어지면서 탈락 현상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때 적절한 진단과 그 치료를 하면 중증 단계로 진행되는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중증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관절이 망가지게 되고 연골이 손상되면서 떨어져 나간 연골들이 관절 주머니에서 떠다니면서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관절이 변형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좀 빨리 잘 발견해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좋을 텐데요. 원장님, 단계적으로 치료 방식도 달라지겠죠? 네.
대부분 50세 미만의 초기 관절염 환자들은 보존적인 치료, 즉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재활치료나 또는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와 함께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간 단계 이상의 환자에서는 이런 손상된 연골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나 증식 치료 또는 줄기세포 이식술 등을 치료를 적절하게 개입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보다 더 진행된 관절염 말기에서는 정상적인 관절 변형이 심하게 동반돼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그리고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 전에 비수술 치료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원장님 궁금합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는 고농도의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기적으로 관절 주변에 주사해서 거기에 동반되는 정상적인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따라오는 조직 재생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를 보다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정상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요 특징들, 원리, 간격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네. 증식주사 치료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몸의 염증을 유도하는 염증 단계, 그리고 그 염증을 통해서 조직을 재생하는 재생세포들이 조직을 단단하고 더 두껍게 증식시켜주는 단계, 그리고 이것이 리모델링 되는 단계를 3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주사를 맞게 되면 처음에 한 3, 4일 정도는 그 주사 맞은 부위에 가벼운 통증이나 부종 등 또 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초기의 염증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잘 지나면 환자분의 관절이 좀 튼튼하게 될 수 있고요.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또 증식주사 치료의 그 특징과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나도 맞을 수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증식주사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리고 짧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환자에게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외래에서 간단히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관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그 일시적인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전문의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꼭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단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가능한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치료가 되신 사례분들의 사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63세 아버님, 무릎 인대 손상 입으셨네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하셨고요. 무리하게 등산을 하고 나면 무릎이 붓고 그리고 무릎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였는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왼쪽 사진을 보면 무릎 관절 자체에 하얗게 보이는 부종,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내측 측부인대와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셨는데 환자분이 약간 수술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를 선택하셔서 주사 치료를, 증식 치료를 선택하셨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5번 정도 치료한 후에 시술 후에 그 MRI 검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무릎 안에 꽉 차 있던 부종이 감소했고 내측 측부인대와 그리고 반월상연골이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74세 어머님 사례인데요. 꽤 고령이신데 치료받고 예후가 잘 좋아지셨나 봅니다.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걸을 때 또는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특징적으로 무릎 앞쪽에 통증이 많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시술 전 MRI를 보시면 무릎 앞쪽에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데 주사 치료 4회 후에 보면 무릎 앞쪽에 연골 손상이 손상 부위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무릎 관절 주변에 부종도 많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좀 드려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